미국인은 이 거래가 러시아 SDN이랑 되는지 몰랐는데 우리 한국인이 미국 달러를 사용해서 미국 환거래은행을 통해서 러시아 SDN으로 요 자금을 보냈습니다. 실제 행위자는 우리 한국이 하라고 했지만 거래 구조를 보면 미국 은행이 러시아랑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인은 몰랐어. 그러면 한국인이 이 미국인의 위반을 야기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쵸? 요 사이에 달러 사용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도 바로 이 금지 행위를 통해서 이제 위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팍 제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 제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미국 재무부 오팍이 제재를 부과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국가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부과합니다. 제재를 누구한테 부과하냐? 대러시아 제재니까 러시아, 러시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하진 않죠. 러시아 전체에 대해서 하진 않고 러시아인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쨌든 제재 부과국은 미국이고 제재 대상은 러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본 구조죠. 그럼 미국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거는 미국이 러시아의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생각할 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를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나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법이라고 하는 NEA, 아에빠 요 법에 따라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이제 정부에서는 그럼 우리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제재를 부과해보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재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럼 제재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미국도 별도의 국가고 러시아도 별도의 국가인데 미국이 어떻게 러시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기업, 러시아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인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그렇다면 이 제재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항상 하는 게 우리 제재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은 바로 제재 대상자를 지정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제재 대상자 이제 보통 SDN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실 텐데 이 SDN이라는 제재 대상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을 보면 모든 미국 내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에 있는 자산 또는 미국인이 가진 아니면 앞으로 미국인이 가질 제재 대상자의 자산에 대해서는 동결을 해야 되고 미국인은 동결을 해야 되고 그거를 처분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결한 채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처분하지 말라라고 미국에서 미국인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재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뭔가 이게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쫙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통 들어가는 게 뭐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지정 기준을 나놓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그 기준을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오팍에서 재무부 오팍에서 그 지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제재 대상자 목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루크오일 이런 것도 SDN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제재 대상자 기준에 따라서 SDN에다가 루크오일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국이 그냥 러시아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미국이 제재 대상자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루크오일, 푸틴 이런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그 목록을 이제 미국에다가 공표를 하죠. 야, 너희 이제 요 제재 대상자인 사람들의 자산은 이제 너희가 바로 동결을 시켜버리고 요거를 절대 처분하지 말라라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처벌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인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하는 행위가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요 지정이 된 자는 어떻죠? 이제 앞에 국가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적인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요 푸틴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루크오일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하는 거는 바로 너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뭔가 이거를 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거는 바로 미국 국가안보 때문에 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 지정 행위는 바로 국가안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당연히 지정 행위는 어떻겠어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렇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을 해놓고 SDN이랑 거래하지 마라는 의무는 미국인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는 행정명령을 보시면 바로 이 두 단계입니다. 뭔가 제재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지정된 제재 대상자랑은 야 미국인들은 거래하지 마라라고 자산 동결하고 거래하지 마라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을 하겠죠. 그렇죠? 미국 법에 따라서 미국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을 합니다. 그게 민사처벌, 한국어로 하면 뭐 과징금이 될 수 있죠. 미국 행정청에서 과징금만 부과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인도 미국 제재를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왜 들어오냐? 이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인들에게 제재 대상자랑 거래하지 말도록 하는 금지 의무를 부과를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러한 위반 행위를, 이러한 금지, 이러한 violation을 cause of violation, 이러한 우리가 미국에서 금지한 행위에 대해서 어쨌든 위반을 하는 것을 야기하는 것도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만 요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외국인이 직접 미국 법을 위반할 수는 없죠. 그런데 cause of violation이란 조항이 항상 들어있거든요. 바로 그 cause of violation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인은 이 거래가 러시아 SDN이랑 되는지 몰랐는데 예컨대 우리 한국인이 미국 달러를 사용해서 미국 환거래은행을 통해서 러시아 SDN으로 요 자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실제 행위자는 우리 한국이 하라고 했지만 결국 미국 요 거래 구조를 보면 미국 은행이 러시아랑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인은 몰랐어. 그러면 한국인이 이 미국인의 위반을 야기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사이에 달러 사용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도 이 금지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도 바로 이 금지 행위를 통해서 이제 위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보통 1차 제재라고 하면 이제 미국 관련성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적어도 이 1차 제재라는 거는 이게 적어도 이제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요 제재 대상자랑 미국인들에게 요 제재 대상자랑 거래하지 말라라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또 이 미국인으로 하여금 위반하도록 야기도 외국인 보고 하지 말라라는 요 금지 행위를 나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요런 금지 행위를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재 대상자 지정은 요 바로 위에 윗단계에서 외국인 뭔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 자들은 또 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 행위와 금지 행위는 분리가 되고요. 그렇죠. 지정행위. 그러니까 이거 지정행위는 보통 sanctionable한 행위라고 하고 금지행위는 prohibition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는 엄밀히 구분되는 개념이다라고 미국 판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두 구조, SDN 지정, 그 다음에 지정된 자랑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행위는 처벌, 요 두 개 단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 두 단계 기본적인 내용을 머리에 넣고 다음에 이제 제재 세부 유형으로 한번 슬 들어가 보면 표적 제재, 포괄 제재가 있죠. 표적 제재는 제재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 있는 자들을 처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아니면 포괄 제재도 있습니다. 뭐 이란, 북한, 쿠바 이런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랑 뭐 예를 들어 북한 정부랑 북한 정권이랑 뭐 거래하지 마라. 북한 정권에 대해서 다 자산 동결해라.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목록은 없는데 뭔가 포괄적으로 북한이랑 뭐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포괄 제재 있고요. 이제 러시아,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표적 제재인데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 많죠. 뭐 신규 투자하지 말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재는 좀 특수하다라고 하시면 되고 금융제재, 무역제재가 있습니다. 금융제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기본적인 미국인으로 하여금 SDN의 자산을 동결하고 후속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바로 금융제재입니다. 근데 무역제재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신규 투자, 러시아에 신규 투자하지 마. 이게 바로 무역 제재죠. 아니면 러시아, 뭐 북한으로 사치품 수출하지 마라. 이 의무가 바로 무역 제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오후에 살펴볼 수출 통제랑은 또 다르죠. 무역 제재와 수출 통제는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요 무역 제재라는 것은 그냥 북한에 대해서 사치품 넣지 마라고 하면 사치품을 우리도 넣으면 안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인이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수출 통제라는 것은 수출 통제의 적용 대상, 그거는 또 상무부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또 수출 통제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허가받고 내보내라는 거니까 요 무역 제재랑은 또 다릅니다. 무역 제재는 기본적으로 뭐 어떠한 뭐 거기서 정시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이제 일체 수출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1차 제재, 2차 제재 요 구분이죠. 1차 제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US 넥서스가 있으면 1차 제재, US 넥서스가 없으면 2차 제재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1차 제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바로 프라이머리하게 미국이 생션하고 싶은 자들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미국이 제일 지금 이 상황에서 프라이머리하게 미국이 타겟을 하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행위에 대해서 관련자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푸틴이 될 수도 있고 요거에 직접적으로 뭔가 뭐 군사 그러면 러시아 정부 기관, 러시아의 공공기관 등등에서 요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것은 왜 US 넥서스가 필요하죠? 요거는 제재 대상자 지정을 한 거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요 제재 대상자를 지정을 해놓고 뭐 러시아인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건 아니죠. 결국 미국인을 처벌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인, 미국 내에 있는 얘네 SDN의 자산 아니면 외국인이라면 적어도 미국인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위반을 야기하도록 해야 되는 결국 우리는 미국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구조 이게 바로 1차 제재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제재는 뭔가요? 2차 제재는 세컨더리죠. 프라이머리에서 더 나간 게 바로 세컨더리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1차적으로 제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어쨌든 미국인을 처벌하면서 이렇게 만든 요 생션 구조가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요 프라이머리한 생션 구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요 프라이머리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 materially assisted라는 내용이 항상 들어갑니다. 행정명령에 보면 그럼 실질적으로 아주 중대하게 요 행위, 요 프라이머리한 행위를 지원을 하는 누군가가 있을까요? 그거는 한국 기업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꼭 러시아의 뭐 누군가라든지 뭐 이게 아니라 이제 뭔가 러시아가 아닌 다른 외국인이 뭔가 materially assist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뭔가 significant한 트랜잭션을 뭔가 이렇게 계속 요 제재 대상자랑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프라이머리한 요 상황이 끝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 미국이 처벌할 수 있는 건 미국인밖에 안 되고 이게 1차 제재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 외국인도 뭔가 미국 입장에서는 좀 처벌을 하고 싶어. 근데 미국인이 외국인을 처벌하려면 1차 제재에 따르면 미국 법을 미국인으로 하여금 1차 제재 위반을 하도록 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으니까 확대한 게 바로 2차 제재. 2차 제재는 바로 비미국인.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정말 머티리얼리 어시스트해서 뭔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이 갔다라고 하면 미국이 바로 이러한 외국인을 어떻게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얘네들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차 제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1차 제재는 바로 요 금지 행위에 걸리는 거고 2차 제재는 바로 그러한 위반 뭔가 계속해서 요 프라이머리한 상황이 끝나지 않게 하는 이 나쁜 외국인들을 뭔가 미국이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 바로 제재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행위를 계속하면 바로 여기 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1차 제재, 2차 제재 요 구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차 제재는 뭔가 미국 관련성이 있을 때 처벌받는 내용인 거고 2차 제재는 뭔가 미국이 하지 말라라고 한 뭔가 제재 행위, materially assist라든지 이런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위반은 아니죠. 미국법 위반은 아닌데 이런 행위를 하면 미국이 제재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계속하면 제재 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것도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바로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